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설악산은 벌써 첫눈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도 7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조금씩 가을을 걷어가는 기분이 들죠.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울지방 낮 최고 기온 20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황, 북초청장 오면 가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각 어제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장이 오면은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날 교황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이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은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의 이 같은 언급은 방북 제안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교황은 이어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 가장 이목을 받았던 뉴스 중에 하나죠. 뉴스자키쇼 두 번째입니다. 정부, 예멘 난민 신청자 74% 체류 허용, 이런 주제입니다.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인 339명이 17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난민 요건, 그러니까 인종, 종교적 박해 등을 갖추지는 못했지만은 강제 추방을 했을 경우에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는데요. 예멘인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19살 미만, 임신부 등 23명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난민 심사 대상자 중 34명은 허가하지 않았고 85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앞으로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왔지만은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1년이 지나서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싶으면은 1년마다 심사를 받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를 옮길 경우에 관할청에 14일 내로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취업을 할 때도 관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외국인 난민 신청 건수는 2013년 1,274건에서 지난해 9,99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으로 1,738건인데 연말까지는 18,000건 이상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1년간 더 체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작쇼 세 번째입니다. 정부, 카풀 갈등 방치, 수만 명 택시기사 거리로, 이런 주제입니다. 택시기사 7만 명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카오의 카풀, 그러니까 출퇴근 차량 공유 이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는 전국 택시기사
27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집회에 참가한 기사들은 18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택시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여객법에서 규정한 순수한 승용차 함께 타기와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의 불법 행위라면서 정부의 단속과 규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속한 그 운송수단인데 시민들이 가장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전국 택시기사들 생업이죠. 생존권이고 정부가 현명한 판단, 조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업에 막대한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기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질 높은 운행 수준 이런 것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뉴스 키쇼 네 번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월 20만 원 교육수당 준다.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가출 청소년을 포함해서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인데요. 하지만 실제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지 않기로 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9살부터 18살까지 취학, 연기, 자퇴, 퇴학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이 교육청 산하 학업 중단 학생 지원센터인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 중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을 정하는데 최대 지원 인원은 500명입니다. 문제는 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인데 교칙을 어겨서 재적이나 퇴학을 당한 청소년도 수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또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실제 돈을 적절하게 썼는지 사용처는 확인하지 않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그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선별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패밀리를 구성해서 비행에 빠져들고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정부의 좋은 취지를 살린다면 이런 점을 충분히 분석, 검토, 선별할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헤드라인 냈습니다. 먼저 교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 다음, 수천억 적자 교통공사, 200명 해외 연수 퇴직 예정자 승진. 네,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9.19 군사 합의로 전방 공수훈련 못한다. 다음, 교육부 비리 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 이어서 정부 종합편성 채널 의무 편성 폐지 추진.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 위성, IPTV를 그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칙 없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 아마 11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한시적이고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장
단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의 언덕길, 쉬어가는 페이지 코너입니다. 오늘은 송찬호 시인의 나비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비는 순식간에 잭나이프처럼 날개를 접었다 펼쳤다. 도대체 그에게는 삶에서의 도망이란 없다. 다만 꽃에서 꽃으로 요요히 흘러다닐 뿐인데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환한 대낮에 나비는 꽃에서 지갑을 훔쳐냈다. 나비란 그 곤충은 그 얇은 잎만으로도 꽃잎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나비가 잭나이프 같다. 나비는 꽃에서 환한 대낮에 지갑을 훔쳐냈다. 이런 표현이 재밌습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삶에서의 도망이는 없다. 나비가 이렇게 봄철에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는 걸 보면 아주 리드머컬하죠. 그러니까 이 나비가 꽃의 꿀을 빨아내는 행위를 지갑을 훔쳐냈다는 표현의 발상이 아주 재밌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송찬호 시인의 나비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입니다. 먼저 창경궁 밤나들이 내년부터 매일 개방, 이런 주제입니다. 조선 5대 궁 중 하나인 창경궁이 내년부터 매일 야간 개방됩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궁 야간 프로그램의 예매가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느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창경궁을 1년 내내 밤 9시까지 개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창경궁은 문화재청이 경복궁과 함께 야간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궁이었죠. 과거 창경원 시절에는 밤 벚꽃놀이로 유명해서 그야말로 벚꽃놀이 축제가 열리는 4, 5월 무렵이면은 인파로 엄청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창경원 벚꽃놀이를 보려고 일부러 상경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소도비 미술학교 이화여대에 생긴다, 이런 주제입니다. 세계적 미술품 경매회사 소도비 미술학교가 서울에 생깁니다. 이화여대 대학교 측은 소도비 측과 MOU 양해 각서를 맺고 내년 봄학기부터 경영전문대학원 내에 수업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도비 미술학교는 영국 경매회사 소도비가 개설한 국제 미술 전문 교육기관이죠. 크리스티와 더불어서 세계 미술 경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소도비가 대학과 손잡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내에 소도비 미술학교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뉴스자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걸을수록 뇌가 젊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걷는 것은 단순히 어딜 가기 위한 이동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한 생체 운동 에너지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걷기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걷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가로수 나뭇잎이나 또 주변 산과 들녘이 곱게 물들어가는 풍경을 관찰하면서 걸으면 건강과 정서에 일석이조란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그리움처럼 깊어지고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멋지고 힘찬 나날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